네, 미국 시장 분석하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유한타증권은 글로벌 자산 배분 유동원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본부장님, 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뉴욕 증시 상승 마감하긴 했는데 금리 인하 기대가 좀 흔들리면서 최근에 좀 주춤한 것 같습니다. 네. 고점 논란도 계속되고 있는데 본부장님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리가 계속 얘기했지만 좀 쉬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러면서 지금 2주 연속의 쉬어가는 장 또는 하락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흐름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다우존스나 러셀 2000 같이 이 경기 민감, 금리 민감한 업종들의 지수들이 하락폭이 제법 크게 나타났죠. 지난주에 2.2% 마이너스 다우는, 러셀 2000은 마이너스 3%가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뭐 S&P 500이라든지 나스닥 100 같은 경우에는 1% 미만의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지금 경기가 예상보다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금리가 계속해서 10년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장에 부담을 가져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잘 해석해야 되는데 경기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금리를 못 내려준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까지 큰 위기는 아닙니다. 결국은 그만큼 이제 경기가 안정적이라는 모습은 실적이 뒷받침된다라는 얘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들여다보는 경제 지표 중에서 하나가 아무래도 예금이라든지 대출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보거든요. 네. 한번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미국 은행권의 예금이 급격하게 하락하던 모습에서 바닥을 잡고요. 마이너스 5% 수준에서 급격하게 상승을 해서 지금 2%대로 상승을 했습니다. 과거에도 보시면은 이 94년, 95년 때도 바닥 찍고 올라가는 모습 보였죠. 이때가 전반적으로 경기가 굉장히 안정적인 성장을 보이던 그런 시대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예금이 안정을 찾다 보니까 대출도 안정을 찾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여전히 지금 보시면은 예대율이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대율, 예금 대비 대출 이거거든요. 그래서 네. 70%대밖에 되지 않아서 대출이 겨우 예금 대비해서 70%밖에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정상화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예금도 그렇고요, 대출도 그렇고 지난 4분기, 올해 1분기를 놓고 보면은 안정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경기가 안정적인 모습이 나온다라는 것은 금리가 부담스럽긴 하지만 결국은 펀더멘탈을 쫓아간다고 생각한다면 이번 조정이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너무 연준에 좀 시선이 집중돼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좀 시야를 좀 넓게 가져가야겠습니다. 네, 미국 3월 고용 지표 예상치 이제 크게 웃돌았는데요. 네. 강한 고용에다가 미국 국채 금리도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4.4% 선까지 상승을 했는데 여기 증시는 반등했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참 어렵죠. 네. 우리가 옛날에는 bad is good이라고 얘기해서 고용 지표가 안 좋게 나오는 게 좋다. 그래서 금리를 내려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는데 요즘에는 good is bad라고 좋은 고용 지표가 나오면 시장이 안 좋아진다. 네. 왜? 금리 때문에 이렇게 하다가 또 이제는 또 good is good, 네, 좋은 게 좋은 거다. 네, 이런 식의 어떤 변화가 자꾸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잘 해석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우선 지표를 보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미국의 비농업 신규 고용 지표 보시면은 30만 3천 명이 나왔어요. 예상치를 아주 크게 웃돌았습니다. 20만 정도 예상했으니까 1.5배나 나왔죠. 여기에 또 보시면은 여러 가지 다른 지표들도 다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노동 참여율도 62.7%가 나왔고요. 네. 또 실업률도 3.8%로 살짝 떨어지는 모습까지 나왔습니다. 자, 이것만 보고 있으면 경기가 너무 좋다. 고용시장이 너무 좋기 때문에 과열이다. 이러면서 이제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냐, 미연준이 금리 못 내려준다. 이렇게 걱정을 하실 수가 있지만 이 숫자를 보시면 조금 이제 안도를 하실 수가 있어요. 뭐냐면 시간당 임금 상승률입니다. 추세는 보시면은 쭉 빠지고 있는 추세죠. 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4%대로 하락 안정화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는 것은 그만큼 매출 증가율은 일어나는데 시간당 임금 상승률은 늘어나는 속도가 더디다라는 것은 그만큼 생산성이 좋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같은 상황은 경기가 너무너무 과열 현상이 나타나기보다는 선택과 집중이 참 필요한 그런 시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10년 국채금리의 추세를 한번 보시면은 네.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는 지금
계속 좀 상승 추세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지만 거의 이제 고점 기울기가 이제 좀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고점 근처에 왔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향후에는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래도 좀 천천히 떨어지는 모습이 나올 거다라고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좀 해보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금리가 예상보다 좀 높게 유지가 되고 떨어지는 속도가 굉장히 더디다. 그러면 이제 4%대 중반 정도의 수익률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채권에 대한 수익률이 주식보다는 월등하게 좀 낮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채권 비중을 17%만 가져가고 주식 비중을 75%를 가져가자. 뭐 이거 두 개만 놓고 보면 8대2 전략이라고 해서 주식 80%, 채권 20% 이런 전략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지금은 주식이 더 낫다. 왜? 경기가 안정적인 모습이 나오고 있고 이렇게 되면 이제 기업들 중에서 펀디멘털이 좋은 기업들은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고요. 채권은 뭐 4%, 5%대 수익률밖에 안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또 변동성 지표에서도 나타나는데 한번 네. 보시면은 주식 변동성과 채권 변동성의 비율을 본 겁니다. 보시면은 훅 많이 빠져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 주식의 변동성이 오히려 채권의 변동성보다 더 낮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요즘에는 채권보다 금리에 대한 변동성이 너무 높다 보니까 네. 주식 시장이 굉장히 좀 안정적인 성장을 보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다라고 해석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의 변동성, 채권의 변동성도 비교해서 봐야겠습니다. 최근 달러 강세 흐름인데 이게 신흥국 투자가 그냥 어렵다고 봐야 될까요? 네, 그죠. 달러가 자꾸 강세로 갑니다. 금리가 높으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미국 금리가 높다 보니까. 그래서 좀 지표를 보면서 저희가 좀 해석을 해보겠는데요. 너무 달러가 바로 약세로 갈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지는 않고요. 네. 그렇지만 지금이 이제 달러 과매수 구간에 진입했다라고 보시는 것도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보시면은 지금 바닥을 찍었다가 급격하게 지금 상승을 했고요. 그래서 과매도 구간에서 과매수 구간으로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오실레이터를 보시면은 지금 바닥에서 훅 올라가서 지금 굉장히 많이 고점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계속 올라갈 거냐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 이제 거의 고점 근처에 왔기 때문에 다시 하향 안정화될 거다. 왜? 금리를 내려주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미 연준이 금리를 내려주는 타이밍이 지연이 되는 것이지 올해 안에 금리를 내려주기 시작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금리의 격차가 미국과 다른 나라 국가의 격차가 좁혀지는 거기 때문에 달러는 약세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만약에 달러가 약세로 가게 되면 결국은 여전히 우리는 신흥국에 대한 투자 비중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선진국은 여전히 나스닥 100이라든지 S&P 500에 대해서 대형주 위주의 투자가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시가총액 기준으로서 지금 신흥국이 전 세계에 겨우 한 16%밖에 안 되는데 저희는 네. 25% 가져가자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만큼 달러가 제가 볼 때는 강세보다는 약보합세 쪽으로 갈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가운데서 지금 저희가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반도체의 대표적인 국가인 한국과 대만에 대해서 비중을 굉장히 높게 가져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국가별 매력도를 보더라도 그게 지금 증명이 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지금 국가별 매력도에 있어서 선진국 같은 경우에 7% 정도의 매력도인데 보시면 나스닥과 나스닥 100이 가장 매력도가 높죠. 네. 또한 신흥국이 살짝 선진국보다 높습니다만 지금 보시면 국가별로 보시면 한국이 가장 높고요. 그 다음이 대만이고 그리고 베트남, 인도 이 순서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IT, 특히 반도체 쪽에 대한 관심이 중요한 시기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국, 대만, 베트남 이렇게 순서적으로 매력도가 높다라고 진단해 주시는데 한국을 좀 좋게 보시는 이유는 말씀해 주신 대로 반도체 업종에 대한 시각이 좋기 때문이라고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글로벌 업종별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때 여전히 반도체 관련된 쪽에 대한 투자 비중을 높게 가져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연결돼서 IT 업종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형 기술주라든지 반도체, AI,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쪽에 대한 투자 비중을 전체 글로벌 포트폴리오의 3분의 2, 65%를 투자를 하자라고 계속 좀 지겹겠지만 계속 그 말씀 드리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 안에서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얘기를 하냐면 상대적인 매력도가 너무나 높게 나오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글로벌 1위부터 7위까지의 대표 종목
종목들 뽑아보면 다 IT 쪽에서 올라와요. 네. 예, 그래서 한번 보시면 이런 순서가 나옵니다. 자, 1등이 하이닉스가 올라오고요. 2등이 BRT, 다음이 셀레스티카, 그리고 다음에 델, 그리고 엔비디아, 고데디, SMCI,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스 이런 순입니다. 상대적인 매력도가 지금 다 세 자리로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업종이 여전히 가장 주도 업종이다. 여기에 대한 초점을 놓치면 안 된다. 계속해서 좋게 보고 있고요. 언제까지? 저희가 볼 때는 앞으로 한 1년 정도는 계속해서 이쪽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IT, 글로벌 IT 기업들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 국제유가 배럴당 $90 넘어섰습니다. WTI도 $87 육박했고요. 네. 유가와 관련해서 이제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네. 요즘에 많은 자료들이 나오고 있는데 원자재가 들썩들썩된다. 아까 네. 타이틀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제목도 그런데 지금 원자재의 가격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선 유가부터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유가를 보시면은 거의 뭐 9월 고점 근처까지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거의 $90 근처까지 왔습니다. 자, 이 숫자만 보고 있으면 참 걱정스럽다. 아니면 계속 원자재 쪽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고요. 뭐 그 이외에 센티먼트 지표라고 해서 요즘에 원자재에 대한 센티먼트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렇지만 저희는 이럴 때 적절하게 좀 빠져나오시는 게 좋다라고 저희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 이유는 지금 ETF를 한번 보시면은 대표적인 ETF가 있습니다.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게 이제 XOP랑 XLE가 유가라든지 에너지 관련 ETF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XLB나 BNQ라는 ETF는 원자재 관련된 ETF입니다. 근데 저희가 상대적인 매력도 구해보면 이제 이런 숫자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업종에 대한 투자 비중은 너무 높게 가져가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어느 정도로 가져가는 게 좋냐면 한 6% 정도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환경 아래에서 우리가 한국에 대해서도 관심 가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국 대표적인 종목에 대해서 한번 뽑아보면은 1위부터 5위까지가 다 이 AI, IT 쪽입니다. 아니면 전기차 쪽이고. 그래서 뭐 SK 하이닉스, 기아차, 현대차, 원익 IPS, 네이버 이렇게 5개 종목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는 이런 뭐 유가 관련주라든지 이 에너지 관련주라든지 원자재 쪽보다는 아무래도 IT와 전기차 쪽, 자동차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가 관련주보다는 IT와 전기차 쪽에 관심을 더 아직은 가져볼 때다라고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유한타증권의 유동원 본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